창풀직입니다. 오늘은 수요일 진짜 자영업자분들의 이야기를 좀 듣고 예비 창업자분들을 대신해서 상담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지금 부산 망미동에서 분식집을 운영을 하시고 좋은 날도 있지만 또 나쁜 날도 많이 겪으시는 사장님 한 분을 모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수영구 망미동 쪽에서 떡볶이랑 튀김을 파는 분식집을 2년간 운영해온 김시영입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좀 많이 오고 특히 튀김이 유명한 집이에요. 튀김에 특별한 기술이 들어가는 겁니까? 네. 튀김을 튀기는 공정에서 일식 튀김처럼 좀 바삭바삭하게 일반 분식 튀김보다는 좀 더 퀄리티가 높은 튀김을 조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튀김으로 많이 유명한 가게예요. 예, 언제부터 하신 겁니까? 한 4년 정도 운영이 되어오던 동네의 가게를 인수를 해서 저희가 운영한 지는 2년이 되었어요. 그럼 그 전에도 분식집을 하고 있던 가게를 좋아 보이셔서 인수를 하신 거죠? 단골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좀 연세가 있으셨는데 건강 문제로 가게를 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퇴근하고 많이 먹던 집인데 좀 욕심이 나서 저희가 인수를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2년 되셨는데 그 전에도 장사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그 전에는 무슨 일을 하셨나요? 저는 장사랑은 아예 관계없는 직업이었고요. 회사를 다니면서 그래픽 디자인을 담당하는 디자이너였습니다. 디자이너에서 바로 분식집 사장님이 되기가 쉽지가 않은데 네, 그렇죠.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시작을 하신 거예요? 다른 분들의 브랜드를 저희가 만지고 만들어주는 일을 하다 보니까 내 브랜드를 가지고 싶다는 그런 열망이 되게 많이 생겼었고요. 네. 브랜드를 가지려면 어떤 컨텐츠가 있어야 되니까 뭐가 좋을까 하다가 제가 요리를 되게 좋아해서 음식 장사를 한번 해봐야겠다고 생각하던 차에 좋은 가게가 나오게 돼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보통 이게 양도항수 창업인 건데 처음서부터 내가 0부터 만들어서 하겠다 사실 쉽지 않잖아요. 네. 예, 근데 일단은 매장 매출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 상태에서 인수를 하신 거죠. 그럼 권리금이라는 걸 주셔야 되는데 권리금이나 뭐 보증금, 월세 뭐 이게 얼마 정도 하나 될까요? 보증금은 3천에 월세가 지금 120으로 있고요. 권리금 같은 경우는 되게 모호한 게 튀김 기술이나 뭐 레시피랑 그다음에 집기들 싹 다 해서 1,000만 원 초반 정도 드리고 했고요. 한 달 좀 안 되게 교육도 해주셔서 창업을 하게 됐어요. 인터넷에서 제가 좀 몇 번 찾아보니까 평가는 엄청나게 좋은데 제 관점에서는 이게 너무 싸요. 떡볶이가 얼마인가요? 1인분에 3,000원. 튀김 튀김은 조금씩 가격이 다른데요. 한 개 700원, 세 개 2,000원인 메뉴가 대부분이고요. 1,000원, 1,500원, 3,000원 튀김 이렇게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박리담회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네. 장사를 잘 하시는 분들은 정말 고수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초보 창업자분들이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디스하는 그런 영상들을 제가 많이 남겼는데 3,000원짜리, 700원짜리 그렇게 파셔가지고 하루 매출이 얼마 정도 나오세요? 보통은 60이 넘었고요. 60에서 70 사이, 평일에는 그렇고 주말에는 80에서 100 사이가 나왔었어요. 700원짜리, 뭐 3,000원짜리 팔아서 60 팔려면 안 가봐도 비디오고 사람들이 봤을 때는 진짜 장사가 잘 되는 집이에요. 한 달 매출 2,500 정도가 나오시면은 지금 몇 분이 일하시죠? 저랑 제 동업자인 남자친구랑 저 어머니 이렇게 네네. 거의 세 분이서 올인을 하시는 건데 하루 일과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영업 시간은 3시부터 밤 9시까지고요. 그 시간만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3시 영업 시작이면 그 전에 12시쯤 출근을 해서 튀김 조리, 하루 팔 것들 미리 만들고 그렇게 3시간 전에 출근을 하고요. 영업을 하고 나서 9시에 문을 닫고 밤 11시나 12시까지 또 다음날 재료 준비하고 청소하고 있습니다. 재료 준비를 어떻게 하시는지 좀. 닭튀김이다 하면은 그게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녹여서 마리네이드를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을 미리 준비를 한다든지 닭도 이제 저희가 정육을 사서 다 자르고 양념하고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랑 오징어도 무라사키 오징어 냉동된 걸 큰 거를 20kg를 사서 일일이 다 저희가 손질을 했었어요. 김말이도 다 만들기 때문에 김말이 양념하고 조리하고 무슨 김밥만한 김말이를 3,000원에 네 맞아요. 치즈도
치즈도 50g씩 많이 들어가고요. 100% 자연산 쓰고 있고 좋은 재료로 싸게 드실 수 있게 네. 준비를 하고 있긴 한데 단가가 좀 높습니다. 프랜차이즈라든지 이런 데들 먹어보면 냉동 제품도 쓰고 이렇게 하면은 일도 쉽지만 먹을만 한 것들도 있고 직접 다 하시면 거기에 대한 맛에 대한 자부심이 또 있으셔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하루에 너무 조리를 많이 하고 순대도 많이 썰고 하다 보니까 손목이 많이 안 좋아져서 한의원에서 침을 계속 맞았었고요. 손님들이 계속 오시고 줄 서 계시고 그런데 계속 이제 떡볶이는 나가고 하니까 조리를 끊임없이 해야 돼서 나중에는 막 심장이 갑자기 뛰기도 하고 좀 몸이 많이 안 좋아졌었어요. 악몽도 많이 꾸고. 고객 입장에서 좋은 음식을 싸게 먹으면 좋긴 하지만 그건 고객이 좋은 거지. 거기에 장사하시는 분들은 12시간을 네. 풀로 다 일을 하시는 건데 그렇게 하시면은 매출 대비해서 수익은 좀 되십니까? 생각보다 저희가 처음에 띄엄띄엄하게 계산을 했을 때보다 좀 덜 남는 느낌이 자꾸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1년, 2년 해보니까 더 많이 남는다고 계산을 했는데 왜 이럴까 생각을 많이 제가 볼 때는 어머니하고 남자친구분하고 세 분이 12시간을 몸을 갈아서 넣는단 말이에요. 2,500 팔았을 때 1,000만 원은 남아야지 본전치기거든요. 근데 이 1,000만 원은 되세요? 네, 생각보다 너무 남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매출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남지 않는 이 현실. 근데 매출이 더 높아지면 사람을 더 써야 되잖아요. 네. 노동 강도로다가 누군가가 일하러 오면은 그 사람 어떻게 돼요? 도망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더 가족 경영에서 일단은 지금 계속 가고 있는 이유도 노동 강도가 너무 세고 시간이 너무 길어서 서로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밖에 못 가고 있었어요. 보통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판매가 대비해서 원가를 어느 정도나 잡으세요? 30%라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물가가 오르고 있고 그거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가 없는 상권이라 가지고요. 시장이니까. 네, 시장 앞에 있는 상권이라서 유연하게 오르면 오르는 대로 올릴 수가 없는 상권이라서 하루가 가면 갈수록 미친다 그래야 되나? 좀 그런 느낌으로 가고 있고 최근에는 기름값도 1.5배 이상 올라서 튀김을 다루는 업장이라 더 많이 부담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솔직히 이런 걸 들으면 제가 좀 마음이 아픕니다. 노력을 하면 할수록 보람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음식을 찾아주시는 고객들이 있으니까 세트가 지금 7,000원으로 돼 있는데 네. 그것도 올리신 거라면서요. 네, 처음에는 6,000원짜리 세트였고 세트가 뭐가 세트인 거예요? 떡볶이 반인분, 순대 반인분, 튀김 5개 이렇게가 세트고요. 반인분에서 조금 더 드리고 있고 그게 적혀 있어요. 반보다 많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자분 혼자 오시면 못 드시고 포장을 해서 가시거나 하시더라고요. 어디서 뭘 드시고 간식이 필요하시면 두 분이서 그거 하나 시켜서 드시는 경우도 많으세요. 저 홀이 좀 있으니까 주류를 판매를 하는데 술은 좀 나가십니까? 많이는 나가지는 않고요. 생맥, 소주 위주로. 말씀하신 게 원가를 지금 30%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끝나고 나서 준비하는 시간 그리고 오픈하기 전에 3시간 먼저 나와서 전처리 작업을 하는 시간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내 인건비를 집어넣어서 한 거란 말이에요. 프랜차이즈에서 되게 높은 원가율이라고 해도 40% 정도인데 50% 정도 되는 원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대로 계속 가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장사를 하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아무래도 이 방법은 올해는 못 하겠다. 지속 가능한 장사를 하고 싶었고 새로 구성을 하자. 상권을 좀 색다르게 이동을 해서 메뉴군을 바꿔도 장사가 될 수 있는 맛에는 자신이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식으로 좀 변경을 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창풀에서도 좀 조언을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가 해드리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지금 오늘 자영업자 인터뷰로 만나 뵙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도 초보 창업자분들이 분식이라고 하면 되게 만만하게 보고 또 마음이 다 좋으신 분들이 많아요. 진짜 너무 싸게 퍼주려고 하시고 가성비 있게 하시려고 하시고 그러면서 손님들이 또 오면은 오는 대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인건비를 더 쓰고 이런 식으로 계속 악순환이 되다 보니까 분식집이라고 해서 내가 떡볶이를 잘 만들고 내가 튀김 기술을 배워가지고 한다고 해서 그냥 무턱대고 창업이라는 현장으로 가다 보면은 첫 단추를 잘못 끼니까 그 다음은 바꿀 수가 없잖아요.
돈 1,000원 네. 올리는 것도 힘들고 맞아. 우리 매장을 사랑해 주셨던 분들이 또 배신감을 또 느끼면 이게 마음이 얼마나 허해요. 그런 그렇죠. 경우도 네. 그런 경우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장사를 꾸준히 해오면서 단골 손님들도 당연히 생기고 저희 맛을 좋아해 주셔서 멀리서도 많이들 오시거든요. 저희가 부산이니까 창원이나 양산이라든지 서울에서도 오시는 분도 계시고 한데 그분들 생각 때문에 올리기가 당연히 너무 힘들고 바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되세요. 여기는 왜 이렇게 비싸냐. 그런데도 계속 오세요. 맛이 있으니까 오시는데 그런 분들 생각을 하면 가격 올리기가 쉽지가 않고 원자재는 계속 오르고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사실 공통된 숙제를 가지고 계신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장사를 또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계속 부정적인 얘기만 드리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단추를 좀 잘 끼워서 창업을 준비하셨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어렵게 제가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너무 부정적인 얘기만 했어요. 장사하면서 또 즐겁고 또 네. 재밌고 지금 좀 많이 손에 익으셔서 장사하신 분들 뭐 딴 거 있습니까? 손님들이 와서 즐겁게 먹어주고 기쁘게 가면 또 그것만으로 좋은 건데 좋은 점도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은 분식 장사를 하면서 재미있는 점은 레시피를 배웠지만 계속 디벨롭을 나름대로 해왔고 그 맛이 맛있는 맛이라는 평가를 받았을 때 굉장히 보람이 있었고요. 소스를 받아 쓰거나 하지 않는 업장이라서 그런 부분이 되게 큰 매력으로 다가왔고 단골 손님들이 생기는 거 그리고 편하게 드실 수 있는 메뉴라서 학생들이 부모님한테 많이 부탁을 해요. 가족분들 입소문 타고 그렇게 홍보가 된다는 거 그런 게 체감이 돼요. 저희는 따로 마케팅을 하지 않는 업장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입소문이 나는 그 재미가 되게 있었고요. 회전이 아무래도 빠르다 보니까 좀 신선도를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었다는 게 되게 그 부분이 재미있었어요. 맛있는 재료로 고퀄리티 음식을 제공을 계속 끊임없이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보람이 되더라고요. 상권적으로 봤을 때는 그 시장 상권 언뜻 보면은 막 사람들이 모이고 유동이 많고 하니까 되게 좋아 보이는데 상권적으로는 좀 어떠세요? 그런 상권에서 장사하는 게? 시장 상권이 생각보다 장사 고수분들이 하셔야 되는 상권이라는 생각이 이제 들고요. 왜 그러냐면 그 워낙 유동이 많기 때문에 그걸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인력이 항상 필요하고 대체적으로 인식이 서비스를 많이 준다, 싸다 이런 인식이 있어서 뭘 사면 항상 껴주시기를 바라세요. 자연스럽게 말씀을 하세요. 한 10,000원치를 사시면 나 10,000원치 샀는데 좀 껴줘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부분도 코스트에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 거를 기대를 많이 하고 오세요. 시장 상권이 주는 그 따스함을 가게 컨셉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진짜 따뜻한 마음씨를 가지시고 네. 다 퍼줄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겠네요. 그렇죠. 아니면은 그거를 이제 잘 다루실 수 있는 고수분들이 하셔야 되실 것 같으세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 상권이 좋은 곳, 유동이 많고 정말 경쟁자들 많은 곳은 초보 창업자들이 접근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많이 팔아서 조금 남기는 구조이기 때문에 대응 능력이라든지 변화에 대한 적응력 이런 것들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유동 많고 사람들 많이 모이고 이런 곳에 막 권리금 많이 주고 들어가 이런 것들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종합해 보면은 결국에 1억 미만으로 지금 창업을 준비를 하셨고 어려운 창업이 좀 분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렵게 보질 않아요. 생각보다 이 초보 창업자분들이 분식이라는 아이템으로다가 남들보다 먼저 일어나서 남들보다 신선하고 좋은 거를 좋은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이렇게 장사를 해오신 사장님이 2년 만에 지금 좀 많이 힘든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게 참 제 마음도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롭게 하시려는 분들도 좀 이런 선배 창업자분들의 시련을 좀 감안해서 창업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목표가 있으실 것 같은데 향후 목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떡볶이를 포장해가고 이런 매장이 아니라 분식을 먹으면서 재밌는 추억을 많이 만들 수 있는 가게를 운영을 하고 싶고 이야기가 쌓이는 곳을 좀 운영을 하고 싶어요. 2년 동안 음식 자체로다가 몸을 갈아 넣어서 하는 것들을 좀 하셨으니까 이젠 새로운 도전을 지금 앞두고 계십니다. 어차피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창업과 관련된 분들이고 특히 초보 창업자분들이 많으세요. 마지막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응원의 메시지나 하고 싶은 얘기 이런 거 들으면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처음에 창업을 할 때 들을 수 있는 정보가 정말 없었고요. 맛있는 맛을 낼 수 있다. 그리고 내 브랜드를 가지고 싶다라는 마음 하나로 소자본으로 창업을 했는데 생각보다 계산을 많이 하시고 준비를 더 많이 하시고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맛있으면 소문이 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지라는 좀 가볍고 편한 생각
창업으로 시작을 하시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남는 게 없고 힘들어지실 수 있다는 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처음에 시작하실 때 상권을 보실 때에도 내가 여기에서 인력을 얼마를 투입을 해야 하루에 내가 원하는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인터뷰 주셨습니다. 창업적으로는 어떻다라는 걸 오늘 좀 보여드릴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마음은 별로 안 좋지만 그래도 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 창필직이었습니다.